안녕하십니까. BCBA 오경미입니다.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 자폐증에 대해 검색해 보시면 수많은 다양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행동 분석가로서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정보들이 모두 다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잘못된 정보로 아이의 치료 방향을 잘못 설정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중요한 아이 치료 시기에 적절하고 필요한 치료가 아닌 다른 것을 제공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아이를 치료해온 치료사조차도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아주 공신력 있고 절대 틀린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할 수 없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이건 뭐 틀릴 수가 없다, 믿어야만 한다고 생각이 되는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뭐라고 자폐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대로 생생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홈페이지에 어떻게 찾아가는지 알려드릴게요. 검색어에 이렇게 치시고 엔터 하시면 검색 결과들 중에 이거 눌러주시면 짠! 이렇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저희는 이 홈페이지 화면을 그대로 하나하나 뜯어서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뭘까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 줄여서 ASD라고 지칭하는데요. 이 ASD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그리고 언어적, 비언어적 의사소통에, 그리고 제한된 반복적인 행동에 지속적인 도전, 어려움을 경험하는 복합적이고 발달적인 조건을 의미합니다. ASD의 영향이나 심각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 중요한 말은 지금 다 나왔네요. ASD는 2에서 3세쯤 나타나는 많은 명백한 징후들로 보통 어렸을 때 진단이 됩니다. 저같이 막 나이를 먹고 나 방구석에만 막 처박혀 있고 사람 만나기도 너무 싫고 막 집착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자폐증 아니야? 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치만 어떤 경우는요, 유아기까지 정상적으로 발달을 하다가 습득하는 것이 멈추고 이전에 습득했던 기술들을 잃어버리면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CDC에 따르면요, CDC는 질병대책본부 이런 거입니다. 59명의 아동들 중에 1명은 자폐증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나라마다 달라지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도 공통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여자아이들이 남자아이들에 비해서 3, 4배 더 적게,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이 3, 4배 더 많이 나타나고요. 남자아이들과 비교했을 때 징후도 덜 분명한 편이라고 합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자폐증은 평생 동안의 조건이다 라고 이야기해주네요. 그러니까 무슨 약을 먹고 자폐증이 완치되었어요, 뭘 해서 다 나았어요, 이런 거는 믿으시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래도 희망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기로는 많은 자폐증으로 진단받은 아이들은 독립적이고 생산적이고 그리고 성취감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건 정말 단순히 위로해주기 위한 거짓말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튼 여기 정보는 대체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의 중심이 맞추어져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 부분 한번 살펴보시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들입니다. 자폐증은 사람마다 증상의 정도나 콤비네이션이 다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들은 능력과 특성들이 정말 다르게 나타납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 주네요. 어떤 2명의 아이도 같은 방식으로 보여지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똑같은 자폐 아동은 없다라고요. 증상들은 가벼운 것에서부터 극심한 정도로 범위가 되고요. 시간의 지남에 따라 종종 바뀌기도 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을 크게 2 카테고리로 나누었네요. 첫 번째 카테고리로는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의사소통의 문제들입니다. 일상적으로 대화를 주고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요. 관심이나 감정을 나누는 것이 아주 적습니다. 눈맞춤하기나 표정들 같은 사회적 단서를 이해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어렵고 관계를 발달시키고 유지시키고 이해하는 데 결핍이 있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물, 사건들에 연관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친구를 만들고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데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또한 눈맞춤을 하지 않고 표정을 읽는 데 어려움을 보이죠. 두 번째 카테고리로요.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의 행동, 관심, 활동을 보여준다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예시들을 보시면 손 흔들기, 그리고 발끝으로 걷기, 물체를 뒤집기, 자동차를 일렬로 줄 세우기 같이 장난감들을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갖고 놀기, 말할 때 이상한 패턴 혹은 음의 높낮이가 좀 독특하거나 또는 좋아하는 쇼로부터의 스크립팅, 그러니까 봤던 대화 내용들을 그대로 자꾸 따라하는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방식으로 말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이나 구조들이 꼭 예상이 가능해야 할 필요가 많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에게는 일반적이지 않은 활동에 아주 강렬한 관심을 보이기, 평범하지 않은 그리고 극단적인 방법으로 감각적인 측면을 경험하기, 예를 들어서 고통 혹은 온도에 무관심하다거나 과도하게 물체들의 냄새 맡기, 만지기, 움직임 그리고 불빛에 매료된다거나 큰 소리들에 압도되어 어쩔 줄 몰라 한다거나 등등의 특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정상 지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많은 다른 자폐증을 가진 사람들은 약간의 혹은 심각한 지적인 지연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수면 문제, 발작, 그리고 정신적인 질병들에도 더 취약하다. 이러한 의료 조건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자폐증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특징들을 보이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진단은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리고 위험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제게 많은 힘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똑똑해졌기를 바라면서 안녕!